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확신에 찬 대예언, 이제 앞날은 어떻게 되나,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표면적으로는 이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야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무슨 말을 해도 여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야당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싸우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 그러한 것은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모두 국회에서 이 원 밖으로 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나경원 모두 낙선하여 아웃이 되었고,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마저 아웃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이 수도권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철저히 아웃이 되고 영남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남아 있는데 소속이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는 대권 주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주공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당권 싸움을 한다면 진짜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좌파들처럼 철저히 합심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은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저는 대예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신경 쓸 적들도 모두 사라졌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선만 통과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후면은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기획한 양정철은 현 정부의 집권 이후에 사실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의 즈음에서 그 역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번에 압승을 한 직후에 또다시 그는 떠난다는 그런 말을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결코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언론에서 접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대권을 노리고 싶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저는 양정철의 속마음이 그럴 것이다, 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제법 그 정보를 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저로서는, 저의 이 판단으로서는 이제는 양정철을 친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친노일 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친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친문으로 이 양정철을 대부분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양정철이 친문 그룹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서러움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요, 제가 정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김정숙의 최측근인 이 손혜원 측과는 상당히 대립적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실력가이자 야심가인 양정철이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 여권의 그 먹거리 싸움에서 날이 서 있는 인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 이전에 그 양정철이 국정원장 서훈과 몰래 회동했다가 언론에 포착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죠? 자, 과연 그때 무슨 기획을 했을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예상을 하는 바가 꽤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는 현재로서는 이낙연이 맞죠. 그런 이낙연이가 이번 총선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예상대로 압승을 했으니까 그 입지는 너무나도 뚜렷하다. 뭐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절치부심의 실력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퓰리즘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 포퓰리즘의 대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이낙연보다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재판 결과에 따라 김경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시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론한 이유는 그 문통이 매우 아끼기 때문이죠. 특히 김경수 같이 영남권 적자에게, 특히 PK 적자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문통 입장에서는 두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전례를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권을 잡고 나서 보복 수사를 한다면요. 직전 정부의 수장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볼 수가 있는데 전전 정권까지는 형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거든요. 수사 기법상으로도 자금 흐름과 관련된 그 전표 보존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년, 10년 전의 일로 그 형사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전 정권의 수장을 처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전전 정부의 수장인 그 MB를 구속까지 시켰고 기소를 했으니까 그런 전례를 현재의 정부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본인도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차차기 정권까지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아야 내가 앞으로도 퇴임 이후에도 두 발을 편히 뻗고 자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인물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재에 와서는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차후에 이런 권력 다툼이 없이 그들이 정말로 일치 단결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들은 무서운 정치 권력이 되어서 장기 집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든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인간의 속성상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상을 한 바 있듯이 이 정부의 시스템에서는 경제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선까지는 그 권력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을 쓸어간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진영이 어떻게 대선을 이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은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요. 친노들이 2004년도 그 탄핵 역풍으로 인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경제가 엉망이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로 MB가 집권을 했고요. 그 직후에 벌어졌던 총선에서도 쉽게 이겼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하루아침에 이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정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손석희의 언론 기사 한 방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순간인 것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고 대권 욕심으로 인한 내부 권력 다툼이 없다면은 그들은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할 것으로 그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내부 분란이 생긴다면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태우의 대예언, 1년 반 뒤에는 경제 폭망과 함께 대권 집안 싸움으로 민심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동안 오직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철저한 혁신으로 젊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 말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재건축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